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저에게 있었던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가서 아주 경이로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나이트클럽에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한 여자였죠. 3년 전 이맘때쯤이라는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 그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했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온 것으로 보였는데 유독 빛나던 그녀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다른 남자와 춤을 추고 부킹까지 하는 모습까지 훔쳐봤습니다. 웨이터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매력적인 여자의 모습이었지만 조금 느낌이 달랐던 부분은 굉장히 노련하게 보였다거나 할까요? 한 번쯤 친구들과 일탈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웨이터들에게 끌려다니며 부킹하는 모습이나 남자들과 춤을 추며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는 그런 그녀가 화끈해 보여서 좋았고 욕심이 났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나이트 안에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그 여자만큼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더군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여자 무리를 보며 완전히 꽂혀버렸고 합석을 한번 도전해보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포함해서 3명이었고 저의 무리도 친구 포함해서 3명이라 같이 합석해 놀자며 들이댔습니다. 친구들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제 눈에는 그 여자가 너무나 예뻐 보여서 도저히 놓치기 싫더라고요. 그 여자들도 저희가 싫지 않았는지 합석하자는 제안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과 그녀의 친구들은 정말 많은 술을 마시고 밤새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놀았습니다. 헤어질 때쯤에는 번호 교환에 성공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녀에게 연락하면서 사귀자고 직진했고 사귄 후에는 나이트에서 봤던 화끈했던 그녀와 다르게 조신하고 참한 모습에 결혼까지 하자고 몰아붙였습니다. 도저히 후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녀만 생각하면 제 안에 있는 피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고 오직 직진밖에 할 수 없었죠. 저희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고 결국 깊은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친구들과 어쩌다 한번 가보게 된 것이고 평소에는 나이트클럽을 가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노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그런지 나이트를 자주 가고 싶어하는 여자였습니다. 처음 그녀를 나이트에서 봤을 때부터 그 노련함이나 잘 노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역시나 그렇게 노는 걸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사람이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나이트클럽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건 좀 그렇다며 굳고 반대를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당장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에 결혼까지 추진하는 과정을 멈출 수 없었고 그런 아내의 모습까지 좋아서 결국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에 좀 가면 어떻습니까? 나이트에 간다는 것 자체가 바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알아서 조심하면서 놀면 되지 않겠냐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과거가 그다지 깨끗하지만은 않은 편이니까 말이죠. 솔직히 털어서 언제 안 나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미가 무엇이냐에 따른 차일 뿐이지 나이트에 가면 사고치고 나이트 안 가고 다른 모임 나가면 사고 안 칩니까? 산악 모임에만 나가도 불륜이 천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집에만 처박혀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녀와 결국 결혼을 했고 1년 만에 예쁜 딸을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가정과 육아를 성실하게 돌봤습니다. 저도 열심히 돈을 벌어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긴 했으나 아내가 이해해주리라 믿었습니다. 아내는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긴 했으나 그럴 때마다 나이트클럽 좀 다녀오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가서 미친 듯이 흔들고 가볍게 몇 장 걸치면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릴 것 같다고요. 저는 몰래 가지 않고 남편인 저에게 허락을 구해줘 고맙다고 했지요. 그때 나이트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간다기에 저는 가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뭔 짓을 할 여자는 어떻게 막아도 하고 안 할 여자는 남자들이 많은 나이트클럽에 던져놔도 안 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만큼 육아에 지친 아내를 배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어디 가서 사고 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랑 만났을 때에도 사고 치지 않고 건전하게 놀았기 때문이죠. 제 아내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다행히 처제도 제 아내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결혼 후에 임신한 아내를 옆에서 많이 돌봐주고 출산 후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는 처제가 참 고맙기는 하지만 사실 이 처제가 처가 되기에서는 고민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집을 가지 않고 노처녀로 남아있는 처제의 혼인 문제는 늘 집안에서 화두가 될 정도의 문제였고 장모님과 장인어른 입장에서도 얘가 언제쯤 시집을 갈 수 있을지 늘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번듯하게 뭐 하나 해놓은 것도 없고 인물도 그다지 뛰어난 편이 아니라 누가 데리고 가기나 하겠냐며 말이죠. 저는 처제에게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처제는 자기는 원래 결혼을 하지 않고 살고 싶었는데 언니가 애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요즘에는 너무 결혼이 하고 싶어졌다며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제에게 친한 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숙맥이라서 태어나서 남자도 한 번 사귀지 않았고 나이트클럽조차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와는 완전 반대였죠. 처음엔 처제가 내숭을 부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32살이라는 지금 나이까지 공부만 하고 살았다네요. 취업 후에는 집과 회사만 오갔고요. 제 친구를 소개시켜준 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쯤에 문득 이 사실이 생각나서 처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소개시켜줘 놓고도 그 사실을 까먹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랑은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니 처제는 제 친구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몇 번 만나다가 본격적으로 연인 관계로 만나자는 식으로 말했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연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귄 지 2주 만에 헤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처제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친구 녀석이 완전히 쓰레기처럼 행동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장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처제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쓰레기 같은 행동을 했냐고 했더니 완전히 펄쩍 뛰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구는 처제와 만나면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해주더라고요. 외모는 마음에 드는데 성격이 너무 부드러워서 재미가 없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나서 상처 주지 않을까? 늘 걱정이었는데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울면서 전화가 오고 집착도 심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1시간만 안 돼도 바로 전화가 오고 어떤 날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고 지금 뭐하냐 누구랑 있는데 답장을 안 보내냐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회식하는 거 가지고 거기에 여자가 있니? 옴니 회사에서 여자 동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아주 피곤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제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은 조금 남자 같은 면이 있는 털털한 여자입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가 좋아하는 마음이 식어버려서 남자가 이별 통보를 했는데 처제는 여전히 제 친구에게 마음이 남아있었고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여자라 그런지 상처 아닌 상처를 받게 된 처제를 옆에서 지켜보며 열심히 위로해줬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도 있구나 싶으니까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전혀 쿨하지 못한 처제를 보니 참 피곤한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지금까지 남자들을 만나지 않고 사는지 훤히 보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참 답답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소심한 처제가 아니라 그걸로 난리를 치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저에게 전화해서는 어떤 놈을 소개해줬기에 자기 둘째 딸이 요즘 이렇게 침을 하냐며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실컷 남자 소개시켜줬더니 본인이 제대로 못한 걸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걸 보고 참 짜증이 났습니다. 이래서 누가 잘 되든 못 되든 오지랖 넓게 행동하면 안 된다 싶더군요. 그래도 아내의 동생이니까 이 정도로 신경 써주려고 했는데 앞으로 완전히 신경을 꺼야겠다 싶더라고요. 장모님께도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우울한 처제를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해 오랜만에 저녁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형부인 제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맛있는 걸 쏘겠다고 하면서요. 처제는 탐탁치 않게 여겼으나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딱히 눈치 보지 않고 그녀의 팔목을 붙잡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기분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저는 처제와 바다에 드라이브 가서 밤 공기를 맞으면서 좀 걷다가 근처의 포장마차에서 꼼장어도 먹고 강가에 앉아 맥주캔을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깔깔거리며 웃고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나눴죠. 밤 공기는 참 차갑고 한편으로는 참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처제는 이제 좀 괜찮아졌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차이니까 괜히 서글펐다면서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이후로 이제 좀 평화로운 날이 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제 아내였어요. 아내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는 남자가 한 명 있는데 그 남자와 3개월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고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원래 남의 핸드폰은 잘 훔쳐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자꾸만 늦은 밤에 문자가 왔다는 진동이 자주 울려서 안 그래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으나 그럴 때마다 아내는 친구에게서 온 문자라며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남자였고 그냥 남자도 아니고 믿고 가라고 놔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였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진다거나 할까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문자의 내용을 봤을 때 불륜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서 제가 아내를 지적하기에 참으로 애매했거든요. 가볍게 안부나 묻는 정도라서 말입니다. 어쨌든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했으나 그럴 때마다 아내는 뭔가를 눈치챘는지 휴대폰도 보지 않고 매우 조심히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를 어디야 소연할 곳도 없고 너무나 답답해서 처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제는 자기가 언니를 잘 살펴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처제와 부쩍 어울려 다니며 그녀에게 힘든 마음을 많이 기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집에 언제 들어와라며 밖에 있는 저를 재촉하던 아내였는데 마음이 식었는지 서방이 밖에서 뭐라건 요즘 관심이 없었지요. 저는 아내가 저에게 질투해주기를 바랐지만 아내는 저에게 관심도 없고 뭐가 좋은지 핸드폰만 보면 미소를 짓더군요. 마치 사랑에 빠진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만 한참을 주고받았는데 100% 그 남자라는 촉이 오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아 지금 문자를 주고받은 이 자식이 누구냐고 따졌습니다. 아내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이고 가볍게 문자만 주고받은 사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게 지금 자랑이냐며 당장 이 자식 번호를 지우라고 말했더니 마음속에 답답한 것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라며 가만히 놔두라는 겁니다. 너무도 철없고 당당한 아내의 모습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전혀 없는 건지 싸가지 없는 아내의 모습에 화가 나서 휴대폰을 던져서 부숴버렸습니다. 아내는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놀라워했지만 저는 앞으로 생활비도 그 남자한테서 받으라며 생활비 통장에 있는 돈을 제 계좌로 모두 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화를 내며 내가 나한테 신경을 썼으면 얼마나 썼냐고 화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먼저 눈물을 흘리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였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라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뭔지 서서히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서 하던 집안일도 일절하지 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잠자리도 함께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해주던 모든 경제적 지원과 평소에 베풀던 배려들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당연히 저와 아내의 관계는 급속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바쁜 회사 일로 자신과 가정에 소홀했다며 저에게 그동안 실망감이 많이 쌓인 듯 했습니다.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 걸로 태클까지 거는 게 짜증나서 저는 아내에게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말했죠. 그렇게 오랫동안 냉전이 계속됐는데 처제는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같은 혈육이지만 자기가 봐도 언니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면서 어딘가에 정착하고 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결혼한다고 할 때 집안 식구 모두 놀랐답니다. 처제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소주만 한 잔 두 잔 마시다 진탕 취하도록 술을 마셔댔고 저와 처제는 필름이 끊겼지요.
며칠 후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더는 답답한 결혼 생활 못하겠으니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아내의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저를 괴롭게 만드는 사실을 한 가지 듣게 됐습니다. 그때 그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 남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배신감이 쏟아올랐고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저에게 사과를 하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게 된 지 하루 만에 처제가 제 아기를 가진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제가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마 전쟁터도 이보다 더 난장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 계속 터진 것이죠. 제 삶이 완전히 통째로 엉켜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트에서 만난 아내는 나이트에서 결국 바람이 나버리고 제 친구와 연애하던 처제는 결국 제 아이를 임신해버린 지금의 상황 말입니다. 한 달 전 처제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소주를 진탕 취하도록 마셨을 때 필름이 끊겼고 저와 처제는 서로 눈이 맞아버렸던 거죠. 그날 처제와 연인처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고 저를 사랑한다는 처제에게 언제부터 저를 좋아하게 됐냐 물었지요. 제가 소개해준 후배에게 차이고 나서 우울해 있을 때 제가 처제 팔목을 붙잡고 함께 데이트했을 때부터 저를 마음에 두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 밤 공기를 잊을 수 없다며 저와 미래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쉽게 사랑에 빠지는 여자라는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저는 집안 망신이니 처제에게 아기를 지우라 말한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찾아가 공손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제와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함께 살겠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제에게 마음이 있던 것은 작은 이유였고 진짜 함께 살려고 마음먹은 핵심적인 이유는 아내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님 장인의 허락을 받지는 못했으나 아이는 내팽개쳐두고 외간 남자와 바람난 아내를 보니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녀에게 치욕을 안겨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제에게도 크게 관심이 없고 이제 이 집안은 진절머리가 납니다. 저는 오직 저의 아이만 있으면 되고 바람나서 떠나간 아내를 어떻게 더 치욕스럽게 만들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이런 저를 이해하실 수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